현재 중국은 남중국해를 소나기에 넣으려 곳곳에 주변국들의 동의 없이 인공섬 알박기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르러 이 알박기한 인공섬들이 중국의 애물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2일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의 군종기자이자 그래픽 소설가 겸 영화 제작자인 데이비드 엑스의 중국의 인공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에 대해서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데이비드 엑스는 그래서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에 지은 인공섬들은 짧은 건설 기간으로 인한 부실 공사와 기후변화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며 중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운용면에서 군사적 가치가 없고 국제법상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호섬들을 파괴하여 인공섬을 건설해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었는데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으로 뜨거운 스프레틀리 군도 7개 곳에 부도와 비행기 활주로, 지상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시설 등 군사 시설을 인공섬에 지었습니다. 이곳들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7개 곳으로 그 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스프레틀리 군도 내 피에리 크로스, 수비, 미스치프 산호섬들입니다.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은 왜 자신들이 난사군도의 주인인 이유를 대는데요. 이 섬들은 중국으로부터 1370km나 떨어져 있으나 한나라 때부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바다 밑에 묻혀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 광물 자원을 독식하기 위해 인공섬을 건설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 인공섬들이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전초기지가 돼주길 바라며 가라앉지 않는 불치망모 역할을 기대하고 있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섬의 존재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모든 상황에서도 남중국해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며 새로운 항구와 제보급 시설은 중국의 전력을 본토 해안보다 더 멀리까지 확장하고 투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원 탐사선을 국제분쟁 해역에 파견하여 전시에 사용될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해저 지하 자원을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준다며 인공섬이 갖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4년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원유 시추 플랫폼을 배치하면서 중국 해군과 베트남 해군은 서로 대치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대치 상황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중국은 마지못해 파견했던 원유 시추 플랫폼을 철수했지만 곧이어 다시 원유 시추 플랫폼을 분쟁 해역에 배치하고 결국 원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즈는 남중국해의 모든 상황이 중국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며 중국이 인공섬에 건설한 시설들에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산호초를 매립하여 구축한 기반 토대가 해양기후의 영향으로 약해지면서 마치 스펀지처럼 변하고 있다. 만약 초특급 태풍이 인공섬을 덮친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 분명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공섬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인데 거기에 중국산 건축자재와 건설 기술이 만나 콜라보레이션이라도 일어난다면 기후 영향과 해수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섬 건설은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두바이도 인공섬을 만들어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려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 서방의 좋은 건축 기술력을 투입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인공섬들의 대부분은 공도인 상태로 있습니다. 심지어 두바이는 건설 중에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까지 왔었으며 아부다비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면 빚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토사 유출 등 우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걸프만 내해에 있어서 태풍의 영향이 적다면 오히려 중국은 태풍이 수시로 오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 더 심한 편이죠. 운용면에서도 그렇게 큰 이점이 있지 않습니다. 남중국해는 연중 약 50% 정도가 해상상태 5 이상의 악천후인 해역인데요. 해상상태 5는 파도가 2.5m에서 4m로 웬만한 작은 배들은 운항이 제한됩니다. 그런 큰 배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인공섬들의 부두가 수심이 낮아 1500톤급 이상의 함정은 정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해양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항공기들도 매서운 해풍 때문에 이착륙하기 힘든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인공섬을 불치망모로 쓸 시 연중 최대 5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큰 태풍 한 방에 침몰할 수 있는 불치망모를 중국이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은 국제법적 문제투성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국들에게 해저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중국이 분쟁 지역의 유전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국제법상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들의 권리를 분쟁 국가들과 나누어 국제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쇼를 한 것이죠. 이는 중국이 불법적 점유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야욕을 아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저항하며 제의를 거부했는데요. 표면적으로 중국은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도덕적으로 보이는 도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의외의 곳에서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동의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저 말로만 대국의 포용성을 보이려 공동개발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자원을 두 국가가 나눠 가져야 하는데 중국은 다 가져가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에 중국은 필리핀의 동의에 민기적거리는 태도를 보이다 끝내는 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술수를 꿰뚫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은 이에 외교 단절을 선택하고 해상민병만 필리핀 앞바다에 보내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인공섬 건설 초기에 주변국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건설 목적이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표명했는데요. 그 말을 바로 거짓말로 드러났고 인공위성에 찍힌 많은 사진은 누가 봐도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인공섬에 구축한 군사기지의 경우 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좁은 산호초를 매립하여 구조물을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면적이 좁고 지형이 평탄하여 방어에 매우 취약하며 이를 보강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19년 11월 미스체프 산호초에서 식별된 감시용경 비행선입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의 국방안보 분야 펠로우인 조지프 트레비틱은 더 워존 기고문에서 레이더가 탑재된 소형 비행기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미스체프 산호초 주변의 다양한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함대공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 등과 같은 잠재적 위협의 신호를 쉽게 감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시 및 정찰 레이더를 탑재한 소형 비행기구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 설치하면 감시 시스템의 탐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순항미사일이나 소형 무인기와 같이 저공 비행하는 위험 요소를 수평선 너머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방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는 있지만 높은 산이 없어 설치된 감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짧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저공 침투하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 인공섬의 최대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레이더를 비행선에 탑재하고 공중에 띄우는 것이라고 조지프 트레비틱은 주장합니다. 소형 기구에 탑재된 감시 레이더는 기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유인 감시 체계보다 유지 비용이 낮고 효율적입니다. 또한 감시 고도는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고도를 높이면 지상 기반 레이더보다 멀리 초수평선 감시 정찰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인공섬은 미군의 최우선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중국 입장에서는 방어를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미래에도 이 상황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해군의 수상함과 공군 및 해군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을 가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이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는 공해 임무로 자국의 군함이 항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중국에 마땅한 대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해양법은 줏대가 없는데요. 자신들보다 밑에 있다고 보는 국가에는 자국의 해양법을 적용하고 미국 같은 강대국에는 국제해양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구축한 문무대왕함이 태풍을 만나 고전하고 있는 난민을 구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의 분쟁 지역인 파라셀군도 해역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이를 꼬투리 삼아 문무대왕함이 중국 해양법을 위반했다고 우리나라 중국 대사관에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군사작전 또는 훈련이 아니면 당사국의 허락 없이 항해의 자유를 갖는다고 설명하여도 자국의 법이 우선이었죠. 당시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 조율을 했는데 중국은 오만한 태도로 이번만 봐줄 테니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지나가라는 식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영국 해역과 미국의 알래스카 해역을 지나갈 때 자국의 해양법 법전 대신 국제해양법 법전을 들고 갔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중국의 억지스런 입장에 대해 완전히 물먹이고 있는 중인데요. 서방 세력의 중국 물먹이기와 무너져가는 인공섬들 상황 속에서
중국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